그러니까 뭐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뽑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혹시 O형? 저는 A형이라서 B형이 아니 아쉽네요. 급해 보이는 사람부터 치료할까요? 우리 여기 치료를 하러 온 게 아니야. 훈련하러 온 거지. 여기 계신 분들 사망 선고할 권한 없어. 우리가 최대한 볼 수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분류해야 돼. 지금부터 모든 구조자분들은 저희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절대로 바로 구급차로 이동하지 마세요. 전 없습니다. 나가본 적은 없고 네. 상황을 가정한 트레이닝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론상으로도 맞는 거. 그렇죠. 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환자들이 더 급한지를 빠르게 판정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19 대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맞아. 받고 맞습니다. 네. 응급의학과에서 굉장히 예. 중요하게 가정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어쨌든 대량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예. 숙지해야 될 원칙과 그런 내용 아닐까 싶긴 합니다. 과장님 여기 한국 좀 맡아줘요. 학문과에서 진짜 무슨 말이 하잖아요. 과장님부터 마무리하시라고. 나 이거 가봐야 되니까. 저봐 너가 아직도 장담방에서 헤매고 있네. 들어 아까 네가 손댔던데 싹 다시 묶고 안쪽까지 자세히 줘봐. 기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분노보다 뛰어 빨리! 네 알겠습니다. 또 불어주면서 정맥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이거 호흡했으나 아무나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있을 때 아니고 여기 그 복부 환자가 2명이 동시에 와서 김영환 선생님이 하나 맞고 네. 박종민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네. 젠틀하게 수락을 해주시잖아요 보통. 그리고 당직 때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 수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술방을 여러 개 여는 건 아무래도 제한이 좀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다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분류를 잘 한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까지도 의료 인력 배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 케이스를 동시에 받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명의 히어로가 막 세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한 방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은 사실 그건 잘못된 시스템이죠. 네. 조금 더 실제랑 가깝게 가정을 했다면은 아마도 이제 저 대장암문 교수님이 한 방을 맡아주시고 맞아요. 헬로우를 데리고 저희 현 선생님이 진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정할 오픈 프랙처 하고 좋은 리더라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잘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아까 하는.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학과의 전문의를 이렇게 무능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외상센터의 전담 의사라는 상황은 외상 수술, 외상 환자 중환자 관리, 외상 초기 처치 이런 걸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갔을 거고 훨씬 경험이 많으실. 동의합니다. 부상당한 이혼 중대위는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현재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백 교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현지로 이동하셔서 치료에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 원주에 있을 때? 파견 가는. 예. 제가 군의관에 있을 때 예. 거기 계셨던 중령님이 예.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상 환자가 군인이었는데 급하게 헬기를 타고 가서 환자를 데리고 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저는 경험 없습니다. 제가 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아예 없다고는 그렇군요. 예, 아마 실제로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은 어쨌든 외상센터에 도움 요청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염의 원인인 화환을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자를 썩어 점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절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절단이요? 아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절단이요? 이상 추절은 위험합니다. 이제 겨우 팔아냈는데 수술 시작하셨는데 네, 들어있어. 오염된 소장을 다 잡으시게요? 주변 나가서 쉬어. 됐습니다. 천천히. 뼈를 다 잘라내니까 어떡해. 썩은 거 잘라냈으니까 새거 넣어야지. 현실에서 저 정도 중증이면 많이 심각한 거죠. 그게 지금 인펙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른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네. 들어있어가지고 장이 터지고 그런 건데 네. 뭐 잘 잘라내고 복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네. 상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프라이머리로 뼈 이식까지 진행을 하는 건지 뭔가 나중에 앉아서 오염은 인펙션 있는데. 컨트롤을 네. 하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쪽은 그냥 자르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생명을 위해서 자르고 네. 복부를 좀 통제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남겠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있는 선생님이 구급병원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군인분들 중에서 심각한 케이스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총상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지뢰를 밟거나 오. 아니면 그 군용 차량에 깔리거나 이렇게 끼어서 복부를 다치는 환자를 수술한 적은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많이 다치는 환자를 수술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의 원인들을 제거해주면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총상 환자 본 적 있어요? 저는 보긴 봤는데 네. 복부는 못 봤고 팔만 봤습니다. 아 팔이요? 예. 저는 총상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외상센터가 외국 센터랑 다른 점 대부분 총기가 있는 나라들의 외상센터의 꽃은 총상 처치인데 한국은 맞아.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알고 듣기로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 몇 명을 1년에 주기적으로 남아공에 파견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받아보라고 총상 처치를. 선생님 그때 급지 예. 가셨을 때는 대부분 어떤 케이스세요? 사실 대부분 다 일반적인 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심한 거래 봤자 갈비뼈 부러지고 이런 거고 거기도 뭐 조금 사건이 심하게 나면은 익사나 완전한 추락 이런 게 많았고 뭐 이제 기지 화재 이런 걸로 막 대량 사상자 발생 크레바스라 그래서 이제 그 빙하 사이에 있는 깊은 눈 속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 그거 이제 처치 전에 오늘 여기 오시진 않으셨지만 김혜호 선생님은 국경의사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바로 저 병원이었습니다. 수단에 있는 혹시 유일한 김혜호 병원. 선생님한테 들은 케이스 저런 이제 사고는 저는 많이 못 들었고요. 막 저도 거의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총상도 꽤 있다고 들었고 화살도 꽤 있다고 들었고 주로 산부인과 문제가 많은데 거기 이제- 있는 유일한 외과 의사여서 예.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이제 문제가 저기 나온 것처럼 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살릴 수 있는 환자도 한국이었으면 절대 위험하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죽고 그런 게 좀 고통스러웠다. 가정을 본 적 없지만 No.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뽑으면 바로 쓸 수가 그러게요. 그 바로 쓸 수 있나 모르겠네요.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정말 MTP-O라고 생각하고 아 뭐 쓸 수 오야.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근데 의료진 혈액형을 쓰면 의료진이 저렇게 탈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팩 정도. 저 견딜 정도만. 혹시 O형? 저는 A형이라서 아 저도 B형에서 안 저 싶지만 A형이요. 아쉽네요. 수술 시작 2시간 만에 두개나 감압술과 배 부분 절제술까지 클리어. 대박. 안 했냐? 내 수술 스킬을 딱 바로 규정이네. 너 내년 뭐하냐? 항문외과를 2년씩이나 배우려고. 나는 준거 너무 후려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좋은 데라는 소리 이렇게 주지. 마침 자기가 하나 믿으라고. 외상외과 빼로. 외상외과요? 잘못 초반에 얘기 안 하면 국회를 한다. 정진호 선생님이 장관 외과였는데 네네. 예전부터 외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미장관 외과에 갔다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옮긴 거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외과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십니다. 처음에는 뭐 거기에 화내시는 분도 있고 타이르시는 분도 있고 설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저 화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말이 되냐. 어떤 분은 이제 좀 부드럽게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차인데 2년 차 올라갈 때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죠? 남의 식구 빼가는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실제로 저런 갈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전 병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외상. 이제 중환자 외상 파트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복지로 가신 그래서 2년을 다 채우고 따들어 갔어요. 아. 형도를 시키느라. 기느라 또 선생님이 그러셨군요. 외상에 가신 거는 마음속에 그 외상의 씨앗이 어쨌든 가고 싶긴 있었으니까. 했어요. 네. 공부를 할 때 외상을 해주셨죠, 그랬어요. 네. 그때 외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과를 네. 외상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저는 수련 받은 병원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운 사부님이
외상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분한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일을 하냐보다 누구랑 같이 일하지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때도 즐거웠고 지금도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희도요. 예. 가장 외상에 진심이시군요. 이 사람 한 명씩 보여줘요. 합니다. 그래, 내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다려. 심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저봐, 기다려간다. 몇 시간네? 됐어.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가슴 떨었어. 가만 있어봐. 내가 이해를 해준 걸 어떻게 나를 외치지? 정말 고마워.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저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외상 환자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각과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일반 외과에 있다가 외상에 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의 진료나 환자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맞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각과 스페셜리티가 강조되는 전문 분야 진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잘 몰라서 이거 무슨 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외상외과 몇 명만 있다고 해서 외상센터가 돌아가지는 않고요. 당연히 뭐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나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대형 대학병원이랑 비교해서 의사 수, 의료진 수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각 파트의 외상과 관련된 탑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 이상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백간혁 교수가 굉장히 거침없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때문에 항상 부탁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공손하게 겸손한 대화를 하고 마음으로 있습니다. 항상 실제는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주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스텝 지인 선생님들이 다 맞아요. 오시잖아요. 근데 일로 오는 이유는 대부분 다 여기가 굉장한 여기 믿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막 무슨 갈등이 있었거나 한 상황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병원 교수님이 실려 오셔서 자기 병원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 진짜요? 자기 병원이 네, 자기 병원 여기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건 여기를 너무 저희 센터를 너무 믿어서. 외상센터를 네. 싫어하는 거죠, 그죠? 가면 외상은 진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 역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맞아요. 아예 시스템이. 외상 환자를 잘 보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상센터에 가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을 높이고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의사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는 거는 이 외상센터의 극적인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장되긴 했지만 그려줬다.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그려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잖아요. 뭐 힘든 점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렇게 굉장히 극적이고 멋있는 점 이면에는 많은 굳은 일과 맞습니다. 힘든 일과 네. 고민되는 일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운 점 여러 의료진의 노고들. 환자실에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옆에 붙어서 보는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만 잘 됐다고 해서 뿅 하고 환자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합병증들을 잘 넘어서서 회복하고 재활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술방에서 보내는 시간 이상으로 중환자실에서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된 다음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상 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하는 과의 의사가 부족한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마취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런 정형외과 선생님들 협업을 많이 하는 과들의 선생님들 맞습니다. 그 이제 외상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왠지 외과를 가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외과 의사들이 맞아요. 많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처럼 흉부외과 의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경우도 훨씬 많이 있고 정형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훨씬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경우가 필요하고 훨씬 많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외상 진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네. 공모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드라마가 좀 인기를 많이 얻어서 예. 관심도도 많이 생기고
이번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를 리뷰하면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현실이 꽤 많이 반영되어서 네,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점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드라마처럼 극적이고 재밌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외상환자 진료라는 건 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정말 이래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초반에 한번 말했듯이 실제로는 한 사람의 대단한 의사라기보다는 이 잘 짜여진 팀 플레이로 움직이면서 환자가 착착 좋아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증 외상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하트 하트